반갑습니다. 봄성자입니다. 오늘의 즐거운 단어, 기쁜 단어는 행복입니다. 행복. 저는 여러분과 함께라도 참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여러분들의 좋은 기억, 그리고 좋은 추억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기분 좋게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책이 나왔다는 거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있는데, 온오프라인 서점과 다음에 전자책, 거기에 밀리의 서재가 좀 나왔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좀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공개 매수인데요. 최근에 이제 고려아연 관련해서 제가 영상들을 여러 가지를 올렸죠. 블로그도 글을 올렸었는데, 제가 좀 간과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에겐 너무 당연한 이슈라서 이게 다른 분들이 이걸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댓글을 보니까, 아니 공개 매수가 뭔지부터 설명을 해줘야지, 뭔지 모르겠는데 설명만 하면 되겠냐. 저는 공개 매수를 해석하는 거에만 집중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그러면 공개 매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재밌을 거예요 아마. 공개 매수라는 건 일단은 용어를 한번 살펴보시죠. 공개잖아요. 공개되는 매수다. 그러면 이거랑 비교되는 게 뭐가 있을까를 일단 생각해보죠. 그러면 일단 장내 매수라는 게 있을 거예요. 장내 매수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HTS나 MTS를 통해서 사는 것, 그게 장내 매수입니다. 그냥 시장에서 현재 가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 가격에 따라서 사는 게 장내 매수예요. 장외 매수는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사는 게 아니고 시장 밖에서 서로 주식을 주고받기로 계약서를 쓰고 오가는 그 행위가 장외 매수입니다. 그러면 공개 매수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장외 매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불특정 다수에게 얼마의 정해진 가격, 여기 보세요. 보면 매수 가격이 정해져 있죠. 얼마의 매수 가격으로 해서 매수 예정 수량, 얼마만큼 수량을 매수할 거고, 어떤 주식을 살 것이며 왜 사며, 그 다음에 기간은 어떻게 사겠다 라고 명시하는 거예요. 이런 걸 명시해서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에 내가 살 테니까 나한테 팔고 싶은 사람은 다 팔아 라고 하는 게 공개 매수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공개 매수를 한번 선언을 하잖아요. 한번 선언하게 되면 이 공개 매수를 일단 하기 위한 조건은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는 걸 입증해야 된다. 원래 예전에는 이제 돈을 예탁금에 돈 자체를 마련해놨어야 되는데, 지금은 뭐 출자, 약정서 이런 것만 가지고도 돼요. 어쨌든 돈이 확실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게 입증이 돼야지 공개 매수를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공개 매수를 일단 선언하게 되면 공개 매수 선언 후에 어떤 다른 방법으로의 매수는 불가능합니다. 장내 매수가 안 되고 장외 매수가 안 되고 오로지 공개 매수로만 가능해요. 그 다음에 공개 매수의 조건을 변경하는 것도 일반적으로는 안 되는데 절대 안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매수 가격을 인하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만원에 산다고 발표했는데 3만원으로 내리고 싶다. 이건 안 돼요. 5만원에 산다고 발표했으면 5만원 끝까지, 공개 매수를 실패한 한이 있더라도 공개 매수를 끝까지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수 예정 주수 감소. 마찬가지로 10만 주를 사겠다고 했으면 10만 주를 사라. 5만 주 갑자기 줄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공개 매수에 참여하는 주주들한테 분리해주는 형태의 조건으로 가면 안 된다. 또 매수 대금 지급 기간, 이게 그 결제일이라고 하는데 내가 신청을 하면 언제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17일에 돌려주겠다고 했었는데 미안해, 이거 19일에 돌려줄게, 내가 돈이 없어 라고 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15일 이렇게 바꾸는 건 되겠죠. 앞으로 땡기는 거. 공개 매수 기간의 단축, 이것도 안 됩니다. 공개 매수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이것보다 짧으면 어떻게 됐어요? 투자자한테 불리하겠죠. 그래서 공개 매수 기간이 단축되는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을 변경하는 건 일반적으로는 안 된다라고 보면 되고, 그럼 공개 매수를 선언하면 무조건 공개 매수를 해야 되니까 철회를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례가 있기는 해요. 대표적으로 제3자에 의한 대항 공개 매수가 나온 경우는 저렇게 비싸게 불렀어? 나는 그럼 철회할래 라고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공개 매수자가 사망, 해산, 파산, 아니면 공개 매수자의 부도, 아니면 대상 회사가 합병, 분할 합병,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공개 매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공개 매수를 일단 선언했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개 매수를 끝까지 해야만 하죠. 보통 이제 요 3자에 의한 대항 공개 매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공개 매수의 철회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공개 매수에서 중요한 요소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단 주체, 누가 사는 거지?
그다음에 가격, 얼마에 사는 거지? 그리고 수량, 얼마만큼의 수량을 사는 거지? 그리고 기간, 얼마만의 기간 동안 사는 거지? 이 네 가지를 핵심적으로 좀 체크해 봐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 부가적으로 조건이라는 게 또 들어가게 돼요. 아까 잠깐 이제 위에 거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 보시면 조건이라는 게 있죠. 조건이라는 게 있어서 조건이 있어서 최소 수량이 144만 5,036주를 사겠다고 말했죠. 최소 수량이라는 게 뭐냐면 이것보다 미달하면 사지 않겠다. 공개 매수를 그냥 아예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이상의 물량이 있어야지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상만 나는 받아들이지 그것보다 많지 않다. 적다 그러면 나는 하지 않겠다. 이런 조건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공개 매수가 달성되지 않은 조건이 어떤 게 있는지를 미리 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이런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이제 물론 다 중요하긴 한데 이 중에서도 가장 좀 여러분들이 많이 봐야 될 건 뭐냐면 수량입니다. 수량. 가격은 당연히 중요하긴 한데 가격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5,000원이 공개 매수 가격인데 이것만 보고 주가가 15,000원이 안 가? 왜 안 가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런지 한번 얘기 드릴게요.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현재 주가가 10만원이고 공개 매수가를 2만원을 제시했다고 하겠습니다. 최대 주주가 내가 지분을 더 늘리기 위해서 내가 이 공개 매수를 선언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최대 주주의 지분은 지금 현재 30%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나머지 70%는 유통 물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대 주주가 갖고 있는 것 이외에 시장에서 장내 매매로 돌아가고 있는 물량이 70%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최대 주주가 10% 수량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10%만 공개 매수한다고 예를 들어 선언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전체 70% 유통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10%만 나는 공개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만약에 사람들이 전부 다 공개 매수에 응한다고 하면 저는 이거 보통 이제 비례해서 배정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7분의 1 내가 갖고 있는 수량의 7분의 1만 원하는 가격 2만원에 팔 수 있는 거, 공개 매수 가격에 팔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시장가로 팔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시겠죠? 그러면 시장가로 판다고 할 때 현재 주가 수준으로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네요. 왜냐하면 이 공개 매수가 회사의 어떤 상황을 뒤바꾸지는 않을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만원에 파는 게 한 7분의 6, 그 다음에 2만원에 파는 게 7분의 6이라, 2만원에 파는 게 7분의 1, 만원에 파는 게 7분의 6이라고 한다면 적정 주가는 11,400원, 11,500원 이 정도 왔다 갔다 하게 될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만큼 수량이 중요하다고요. 왜 2만원을 바로 안 붙어요?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니까요. 내가 원하는 수량을 다 청약해서 이 가격에 팔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만큼, 지금 현재 유통 주식 대비해서 얼마만큼을 팔 수 있냐를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공개 매수는 왜 하죠?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주체와도 연관이 있는 건데 잘 보시면 최대 주주가 나 지금 지분 좀 낮은데 내가 경영권을 안정시켜야 되겠어. 그래서 공개 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분을 높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지주사 요건에 보면 자회사는 몇 % 이상, 손자회사는 몇 % 이상 이렇게 지분을 획득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 지주사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자회사 주식을 공개 매수를 통해서 확보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대 주주가 상장 폐지가 꼭 나쁜 게 아니고 최대 주주가 나 이거 회사 그냥 상장 폐지시켜 가지고 나중에 더 좋은 조건으로 상장을 하거나 아니면 회사 너무 알짜배기니까 그냥 내가 혼자 다 차지하고 말래 라고 하는 경우에 상장 폐지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상장 폐지를 위한 목적으로 공개 매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 주체는 누가 되죠? 최대 주주.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적대적 M&A가 들어오기 위해서 공개 매수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이거는 제3자가 공개 매수가 들어오는 케이스입니다. 주가 층에서 보면 제일 재밌는 건 요 제3자가 공개 매수가 들어오면서 경쟁이 붙는 형태가 되겠죠. 이것도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공개 매수에 또 참여할 때 고려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세금이에요. 세금 플러스 D-1. 일단 요거부터 설명드리면 우리가 주식을 사면 2일 뒤에 결제되는 거 아시죠? 만약에 오늘 샀다 그러면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결제가 되는 건 월요일에 결제가 됩니다. 그래서 돈이 월요일에 나가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월요일에 만약 주식을 팔았다 그러면 수요일에 D 플러스 1은 수요일에 자금이 들어오죠. 현금이. 이해되시죠? 마찬가지로 이 공개 매수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15일까지 공개 매수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평일이란, 이게 뭐 한 수요일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13일 월요일까지는 주식을 사놔야지만 이거의 공개 매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고려은이 지금 공개 매수 진행 중인데, MBK 공개 매수가 14일 월요일까지예요. 그러면 14일 월요일 D-2는 언제죠?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까지 여러분이 고려한 주식을 샀어야지만 MBK의 공개 매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공개 매수에 참여하게 된다면 세금을 물게 돼요. 세금은 여러분의 차익의 22%를 물게 됩니다. 소득공제 250만 원 있으니까 250만 원을 빼고 250만 원보다 넘어가는 금액 중에서 22%를 차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 원에 여러분이 샀는데 공개 매수가 15,000원이 됐다. 그럼 차익이 얼마죠? 5,000원이죠. 5,000원. 근데 이게 만주, 여러분들이 뭐 천주라고 해요. 천주면 500만 원 수익이 났잖아요? 그렇죠? 천주면? 그럼 500만 원 수익이 났으니까 소득공제가 250만 원을 제하면 250만 원이 남겠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250만 원에 대해서 세금 22%가 나간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 만원 곱하기 15,000원 하면 이게 1억 5천이잖아요. 1억 5천. 1억 5천을 내가 하는데 1억 5천을 팔았고 실제 수익은 뭐 500만 원이 났는데, 아니구나. 천주. 500, 맞죠? 네. 그러면 이제 천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수익이 500만 원이 나는데 그 중에서 세금은 250만 원에 22%니까 얼마가 될까요? 55만 원 정도 되겠네요. 5만 원. 그렇죠? 5만 원, 6만 원 가까이 되겠네요. 그럼 세금은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쓸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됐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게 자사주를 산 거라면, 일단 자사주라는 거 이게 뭐냐면 제3자가 산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내가 주식으로 획부하는 건데, 회사, 예를 들어 고려아연이 지금 핫하니까 고려아연이 나의 회사 주식을 산다 그러면 그게 자사주예요. 자사주. 최대 주주가 주식을 산다 그럼 자사주가 아니고, 회사가 내 회사가 나의 주식을 사기 때문에 자기 회사의 주식이라고 해서 자사주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자사주를 공개 매수하면, 그러니까 이게 보통 아까 공개 매수 같은 경우는 제3자, 다른 곳에서 공개 매수를 한 거잖아요. 그때는 양도세인데, 자기 회사가 자사주를 공개 매수를 하게 되면 이거는 양도세가 아닌 지금 배당세를 물게 됩니다. 의제 배당이라는 거죠. 그래서 배당세 15.4%, 수익의 15.4%를 물게 되는데, 이게 약간 좀 걱정될 게 뭐냐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돼요. 그래서 2천만 원 이상의 이자 배당 소득세가 나오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게 종소세 대상이 돼서 누적으로 봤을 때 한 50% 가까이 세금을 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사주라면. 근데 지금 고려아연 같은 경우 자사주기 때문에 배당세를 매긴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까 보시면 2번 공개 매수가 뭐였냐고요? 최대 주주의 경영권 안정과 지주사 요건을 위한 자회사 주식 매입. 결국은 자기 회사의 안정을 위해서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보통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되냐면 일정 지분 이상을 획득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제 손자회사가 100%라고 한다면 그 100%를 이제 인수하기도 하겠지만 일정 지분 이상을 획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말은 곧 어떻게 되냐면 회사가 공개 매수한다고 한 가격에 내가 원하는 수량을 모두 팔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해되시죠? 2만원에 공개 매수를 하지만 2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또 반대로 이제 2만원까지 오르지 않는다고 하면 양도세 부담은 커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만원의 공개 매수를 불렀지만 이 가격에 다 팔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사람들이 이 가격까지 안 사는 거죠. 예를 들면 15,000원까지만 올라가요. 그러면 차익이 어떻게 되죠? 5,000원. 그럼 양도세 부담이 커지게 되겠죠. 그런 일이 생긴다. 요때 사서 차익을 낼 때 양도세 부담이 커지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보시면 이게 하나갤러리아예요. 하나갤러리아가 김동선 지금 사장인가요? 김동선 부사장인가? 그러니까 하나그룹의 3남이에요. 3남이 이 하나갤러리아를 이제 경영하기로 했고, 하나갤러리아의 지분을 높이기 위해서 공개 매수를 선언합니다. 그때 이제 3,400만 주, 17.54%를 사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가격을 보시면 1,600원이죠. 공개 매수 선언하고 어때요? 1,600원의 주가가 거의
붙게 되죠. 근데 이 물량이 전체 물량이 아니에요. 보시면 공개 매수 후에 최대 주주가 57.71%니까 전체를 매수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600원 가까이 붙었습니다. 주가는. 근데 보시면 이렇게 최대 주주가 사는 경우에는 일단은 공개 매수 가격이 크게 높이질 않아요. 1,300원대에서 1,200원이었으니까 뭐 기껏해 한 20몇 프로 정도 올린 거죠. 크게 이제 일단 인상해서 하지 않고 보시면 응모 주식수가 2,800만 주로서 3,400만 주에 미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수량을 다 팔 수 있었던 거예요. 신청만 하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때요? 빠지죠. 그러니까 이때 공개 매수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어요? 손해를 본다는 거죠. 물론 회사가 최대 주주가 지분을 늘렸기 때문에 회사의 가치를 점점 바뀌면서 주가를 올릴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이런 공개 매수, 100% 인수하지 않는 공개 매수 같은 경우는 주가가 늘 빠질 수 있다는 걸 걱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회사가 원래 적정 가치는 이만큼이었고 공개 매수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뛴 거잖아요. 한솔 로지스틱스를 한번 볼까요? 한솔 로지스틱스의 경우에도 보시면 520만 주, 18.53%를 인수한다고 공개 매수하겠다고 발표했었어요. 올해 발표했었어요. 근데 인수하고 나서 기존의 22.92%에서 41.46%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유통 주식수가 여전히 500만 주가 넘게 되잖아요. 50% 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공개 매수가 아닌 상황인 거죠. 이게 언제였냐면 이게 한 보시면 5월부터 6월까지 매수한다고 발표했어요. 요때 이제 매수한다고 발표했고 공개 매수 가격 유지가 되죠. 3,000원 정도. 그쵸? 3,000원 정도에 3,000원보다 좀 밑에 유지가 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000원보다 밑에 유지가 되는 이유는 이게 100% 청약을 해서 내가 다 팔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보시면 394만 주. 이게 이상하죠. 아니 다 할 것 같은데 왜 여기 가격이 다 안 팔지?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귀찮고 하니까 공개 매수에 다 응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공개 매수에 여기서 응하면 이제 수익이 나는데 이럴 때는 이제 차익 실현도 좀 났을 수 있다라는 거고, 보시면 공개 매수가 끝나고 나서 공개 매수가 실패했거든요. 결국 실패한 거죠. 다 수량 못 쳤으니까 추가적으로 공개 매수할 거라는 기대감이 살짝 붙으면서 상승을 했다가 보시면 주가가 쭉 미끄러져 내립니다. 이런 것처럼 공개 매수를 하고 물량을 다 인수하지 않는다 그러면 단기에는 주가가 계속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수량이 왜 중요한가 보이시죠? 이 적정 주가에 따라서 이 수량이 100%를 다 인수하는 것과 아닌 것에서는 주가에서의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는 상장 폐지 케이스입니다. 상장 폐지 케이스. 상장 폐지 케이스가 재밌는데 남은 지분을 모두 공개 매수하는 거예요. 남은 지분을 모두 공개 매수하면 당연히 주가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가는 공시 이후에 바로 공개 매수 가격에 수렴하게 됩니다. 비용 등의 이슈로 공개 매수 가격을 소폭 하회하긴 하지만 공개 매수 가격에 수렴해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살 기회조차가 없다. 남은 지분을 모두 공개 매수하겠다라고 발표하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살 기회가 없다. 만약에 그 이전에 운 좋게 사고 계셨다면 공개 매수 가격에 바로 팔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큰 수익을 누릴 수 있다. 이 정도로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어떻게 되냐면 이게 한 2만원에 공개 매수를 한다 그러면 주가가 뭐 19,900원, 19,800원 이렇게 형성이 돼요. 왜 이러냐? 여기 아까 양도세 문다 그랬고 거래세도 또 0.35%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 그다음에 기간을 또 기다려야 되니까 그런 시간에 대한 것들 때문에 조금은 필요하다는 거고, 상장 폐지와 관련해서 보면 최대 주주가 95% 이상의 지분을 획득하면 상장 폐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사주 이외에 요 물량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공개 매수를 하는 거다.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래서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왜 해요? 왜 하는 거? 최대 주주 같은 경우는 싸게 사서 이 회사를 내가 사유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PBR이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라고 할게요. 실적은 뭐 엄청 잘 나오진 않아요. 예를 들어 PER은 100배 정도 나오는 겁니다. 이익은 지금 나오진 않는데 이 회사 자산이 알짜배기예요. 막 서울의 요지에 땅이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PBR로 봤을 때 자산 재평가를 하면 PBR이 0.1배라는 거죠. 그러면 이 회사 최대 주주가 지분을 뭐 예를 들어서 60% 갖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40% 지분을 싸게 사서
내가 이걸 개발해서 나 혼자 먹어버리면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나겠죠. 이 땅값 내가 다 먹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런 경우에 최대 주주가 이 회사를 싸게 사서 나를 먹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공개 매수를 하는 경우가 있고,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인수한 이후에 나중에 더 비싸게 팔아야 되겠다. 재상장을 시키거나 다른 회사에 또 매각을 해서 나는 비싸게 팔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자신이 있을 때 요 상장 폐지를 시킵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 오스템 임플란트가 그랬었고 제이시스 메디카 이런 기업들을 상장 폐지 시키는 게, 락앤락도 그렇죠. 이런 기업들을 이제 상장 폐지 시키는 게 나는 상장 폐지 이후에 이 기업을 더 잘 되게 만들 자신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사모펀드가 산다고, 사모펀드가 공개 매수를 한다고, 아니면 사모펀드가 인수를 한다고 무조건 공개 매수를 하고 상장 폐지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해서 만약에 산다 그러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보고 들어가는 건 아니다. 상장 폐지 시에 이제 공개 매수 케이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즈니스온, 오스템 임플란트, 제이시스 메디칼, 락앤락 이런 케이스들이 있었다는 거고, 다시 한번 예상할 수는 있지만 베팅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상장 폐지를 시도할 때 보통 이제 어떻게 애들을 하냐면 자사주 매입도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개 매수를 선언하고 나서 한 번에 다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번, 두 번, 뭐 세 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왜냐면 소액 주주들은 모르는 경우도 많고 너무 싸니까 반발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장 폐지를 시도를 몇 번을 하다가 그 중간중간에 자사주 매입을 합니다. 자사주를 장내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소액 주주로부터 지분을 사게 되면 소액 주주의 지분이 좀 쭉쭉쭉 낮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장 폐지를 시도하는 게 좀 더 유리해지게 된다는 거죠. 최근에 사례를 보면 상장 폐지를 시도했던 게 신성통상이었어요. 신성통상을 보면 이 회사가 이제 알짜 회사인데 싼 가격에 상장 폐지를 시도했고 결국 실패했습니다. 보시면 요 가격 보이시죠? 한 2,300원이었을 거예요. 2,300원 정도에 공개 매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 실패하니까 주가가 오래 뛰었다가 지금 다시 보시면 공개 매수 가격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크게 내려가지도 않고 그래요. 지금은. 그다음에 최대 주주 상장 공개 매수 상장 폐지한다고 했던 거 신세계건설 보시면 18,000 지금 340원 정도 되고 있죠. 여기 이제 아마 여기서는 아까 소문이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공개 매수를 선언하자마자 주가가 빵 바로 뛰어버려요. 매수할 기회가 있나요? 없어요. 바로 빵 뛰어버리기 때문에 매수할 기회는 없고 여기에서 계속 이렇게 가다가 끝나버리겠죠. 18,300원이 공개 매수 가격인데 그 가격이 유지가 되면서 뭐 대충 보세요. 18,180원 약간 밑에 있죠. 한 1%, 2% 정도 차익이 나게끔.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그 짧은 기간 동안 그 차익 거래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이익은 남겨둔 상태에서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신상통상 사례를 한번 다시 보면, 제가 좀 엇갈려 놨는데, 어쨌든, 그 신상통상의 시가총액이 한 3,3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단기 순이익이 23년 기준으로 737억이고, 자본 총계가 4,846억 원. 이거보다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청약에 지금 보시면 매수 예정 수량이 3,100만 주였는데 청약 참여가 847만 주밖에 안 됐어요. 지금 보시면 PR이 5배가 안 되죠? PBR로 보면 1배가 안 되죠? 그러니까 청약 그 주주 입장에서는 이 신성통상 최대 주주가 어떤 조건이에요? 상장 폐지를 시키는데 내가 알짜 회사니까 이거 내가 그냥 싸게 사가지고 다 먹어버려야지 이거잖아요. 그 최대 주주 지분율이 지금 78%인데 나머지 한 20몇 프로만 인수하면 그냥 끝이네. 그러니까 살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소액 주주들이 반발하는 거죠. 847만 주. 지금 목표한 수량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들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반발이 있고 충돌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겁니다. 락앤락도 보시면 이제 최대 주주. 이거는 이제 사모펀드가 상장 폐지하겠다고 했고 이 조건이 나오죠. 상장 폐지하기 위한 공개 매수다라고 나오죠. 여기도 보시면 8,750원에 사겠다라고 했었는데 가격이 지금 어때요? 8,630원 정도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대충 뭐 그 정도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수량은 지금 보시면 99.97%. 아마 자사주 빼고 다 산다는 얘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100%를 다 산다 그러면 바로 여기서 어떻게 돼요? 빵 떠버리니까 기회가 없다. 이전에 미리 알면은 뭐 좋겠지만 이전에 미리 알아서 여러분이 산다 그러면 사전 그 중요 정보를 노출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벌을 받을 수 있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만약 운이 좋아서 샀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주 좋은 케이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가장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적대적 M&A입니다. 적대적 M&A. 주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최대 주주가 임원 이외의 제3자가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격이 들어온 이런 케이스가 적대적 M&A라고 볼 수 있어요.
적대,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 경영권, 이 회사를 뺏어가기 위해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최대 주주가 있고 A라는 회사가 있고 최대 주주가 있다 그러면 B 회사가 공격해 들어왔어요. 내가 이 회사 먹어버릴 거야. 그러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5만 원에 내가 산다고 발표하는 거죠. 주가가 3만 원인데 나 5만 원에 살 테니까 다 나한테 팔아. 이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순순히 넘겨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가격을 올릴 수 있겠죠. 난 6만 원에 살 거야. 이게 대항 공개 매수예요. 대항 공개 매수. 공개 매수에 대항해서 내가 공개 매수 가격을 높인다. 아니면 조건을 더 좋게 한다. 그러면 이 B도 아이씨 뭐야. 난 실패할 수도 있겠네. 그럼 또 올려야지. 그럼 7만 원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올려가면서 이제 그 마크 포커 도박을 하듯이 이제 레이즈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들이 이제 수익을 벌 수 있는 케이스가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요 케이스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현 주주 공격해 들어온 쪽 말고 공격해 들어온 쪽은 당연히 돈이 있으니까 들어왔을 거잖아요. 현 주주가 충분히 돈이 있는가 이걸 막을 돈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량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아까도 수량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는 수량이 더 중요해진다. 이게 공개 매수라는 수량이 절대적인 지분을 다 사는 거냐 아니면 50%만 확보하려고 하는 거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게 돼요. 아마 그 계산식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져서 경우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을 볼까요? 작년에 SM에 대해서 카카오와 하이브가 공개 매수 전쟁을 벌였었죠. 그 당시 이제 하이브가 먼저 질렀습니다. 하이브는 SM의 이수만 회장이 지분을 팔았죠. 그러면서 SOS를 청했고 하이브가 그럼 나 시대주주가 되면서 이 회사를 먹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12만 원의 공개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 당시 이제 이수만의 최대 주주인 이수만에 반해서 경영진 같은 경우에는 이수만의 반기를 들었고 카카오와 손을 잡은 상태였죠. 그래서 12만 원의 공개 매수를 보시면 2월부터 3월까지 20일 동안 진행했잖아요. 이때 2월 10일이니까 이때부터 3월 10일까지 진행을 했단 말이죠. 근데 주가 이렇게 올랐다가 12만 원 수준에 있다가 또 한 번 빵 떴어요. 왜 그랬을까? 카카오가 공개 매수를 또 선언했으니까. 이해되시죠? 대항 공개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25%를 공개 매수를 하면 자기가 확보한 물량이 40%가 될 거다 라고 발표했죠. 그러니까 기존에 확보했던 물량이 얼마였어요? 14.8%. 들어온 게 23만 주가 들었으니까 거의 안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억해 주세요. SM 엔터가 하이브가 갖고 있는 게 14.8%. 그 다음에 카카오가 이번에도 공개 매수, 대항 공개 매수가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죠. 카카오가 대항 공개 매수가 들어오는데 보시면 기존에 갖고 있던 게 한 5% 정도였고 추가로 얼마를 산다고 말했냐면 830만 주, 35%를 산다고 말했어요. 근데 기존에 15%가 이수만 지분을 받은 하이브 지분이고 카카오가 5%, 그러니까 기껏해 20% 정도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35% 산다고 해봤자 다 사는 게 아닌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지금 35%를 산다고 35% 830만 주 산다고 했는데 1800만 주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 청약이 안 되고 남은 800만 주만 지금 청약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1800만 주면 거의 한 80% 정도 되니까 지금 이 두 개 카카오 하이브 빼고는 다 공개 매수 청약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박살을 나죠. 왜? 공개 매수가 끝났으니까. 그리고 분쟁 자체가 끝났으니까. 이게 그 공개 매수가 끝나면 물량을 다 사주는 게 아니면 그 이후에 주가가 급락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거죠. 굉장히 중요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공개 매수 가격이 왜 바로 안 붙어요? 이런 일들 때문에 점점 사람들도 이제 영리해진다는 거죠. 나머지 물량을 다 사주는 게 아니면 이게 안 된다. 그리고 레이즈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당연히 승자의 저주라고 해서 이걸 먹어봤자 내가 손해를 본다 그러면 당연히 물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케이스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티웨이 항공도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공개 매수 안 할 거다라고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 그 주가가 오른 걸 보면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티웨이 항공이 경영권 공개 매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티웨이 홀딩스와 예린당 측이 한 30%, 그 다음에 소노 인터내셔널 대명 코너를 갖고 있는 곳이죠. 여기가 27%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뭐 10% 이상을 매수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티웨이 홀딩스랑 경쟁했을 때 이기니까 전략 매수는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그 정도 돈을 투여할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한 60% 정도가 잠겨있는 상태고 나머지 40% 중에서 10%만 산다 그러면 4분의 3 같은 경우에는 싼 가격에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티웨이 항공이 만약에 공개 매수 가격이 나온다고 하면 그 가격에
바로 튀잖아요? 그럼 팔고 나오세요. 그게 맞는 전략이라는 거죠. 길게 보고 들어갈 건 아니다. 그리고 고려아연과 영풍정밀도 지금 아주 이슈인데, 고려아연의 현재 상황을 보면 범채시가 우호 지분을 포함한 범채시가가 34%, 장시가가 33.13%를 보유한 상태에서 장시가가 공개 매수 302만 주를 하겠다라고 발표했죠. 그래서 14.6%를 확보할 거라고 했었고, 여기에 영풍정밀도 공격해서 1.85%까지 갖고 오면 나는 50% 이상의 과반 주주가 될 거야 라고 했던 게 첫 번째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어서 최 씨도 대응을 하는 거죠. 대응 공개 매수를 선언했는데, 여기 보시면 자사주 매입소가 321만 주, 그다음에 베인 캐피탈을 우호 지분을 들어와서 52만 주를 사서 총 18%를 공개 매수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뭐가 되냐면 장 씨의 계획이 바뀌게 됩니다. 영풍 정밀이 필요하지 않겠네로 바뀌게 된 거죠. 왜냐면 자, 이제 보세요. MBK가 아까 302만 주를 사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중에서 189만 주 이상만 사게 되면 자사주 소각이 321만 주가 되기 때문에 이걸 제외하고 봤을 때 50.01% 과반 지분을 넘게 됩니다. 영풍정밀을 가져가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MBK에서 영풍정밀 가격 올리지 않겠다고 하는 거 이해되시죠? 굳이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 공개 매수만 성사되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는 게 최 씨한테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왜? 이 자사주는 소각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최 씨의 우호 지분이 아니고 장 씨가와 최 씨가의 지분을 동시에 올리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장 씨도 공개 매수 수량을 조금만 해도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MBK 장 씨가 쪽에서 훨씬 유리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 씨가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거의 없어요. 만약에 단가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보시면 단가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유통 물량이 30.46%고 장 씨가 사는 게 14.6%, 아까 최 씨가 18%, 이 두 개 합하면 얼마가 되죠? 32.6% 정도 되는 거죠. 18%니까. 그럼 이것보다 살짝 많은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유통 물량을 이걸 합해야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이 장씨 MBK의 공개 매수에도 청약을 할까요, 안 할까요? 많이 하겠죠. 근데 장씨 MBK가 지금 83만 원이고 최 씨가 얼마까지 올릴지 모르겠지만 뭐 85에서 한 90 이 정도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여기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걸 참여하지 않고 이것만 들어간다고 하면 나중에 손해를 볼 가능성이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하기 전에 여기도 참여해서 189만 주 이상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조금 고려한 거 영풍정밀의 싸움은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요. 최 씨가 마지막으로 이제 올릴 거냐 말 거냐의 싸움 정도만 남은 것 같고, MBK 장 씨가 거의 이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최 씨가 쪽에서 우호 지분을 확실하게 확보해서 나머지 지분, 나머지 유통 물량까지 내가 다 가져오겠어 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최 씨가 이기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일단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공개 매수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잘 하게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개 매수를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체가 누구고, 수량은 어떻게 되고, 가격은 어떻게 되고, 기간은 어떻게 되지, 그리고 지금 이게 경쟁이 붙는 건가, 경쟁이 붙으면 레이즈는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 합리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해보면서 무조건 가격만 보고 다 들어가지 마시고 이것들을 종합해서 보면서 이 투자 판단을 내리시길 권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얘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